정부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인구 50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도 이 특례시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남구 울릉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특례시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시는요. 네. 광역자치단체고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특례시라는 명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정부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10월달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 하면서 금년 3월달에 국회에다가 법을 내놨습니다. 네. 거기 보게 되면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 이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구 네. 100만 명이라는 기준을 인구 50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셨는데요. 이런 네. 개정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는 특례시를 이제 그 정부가 두겠다는 이유는 첫째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이제 대처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 100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전부가 이게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비수도권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창원과 마산과 진해가 통합돼서 창원과 통합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 전부 다 수도권의 도시들만 혜택을 받아서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한 현상이라든지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갖다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갈라가지고 수도권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50만 명으로 완화해가지고 이렇게 그 특례시를 지정한 것이 맞다 해서 제가 지금 이 법안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게 되면 또 어떤 지역들이 이 특례시에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지역들이 특례시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그 기초자치단체 보통 시라는 것이요. 75개가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50만 이상의 시가 포항시를 포함해서 총 15개가 되고요. 아, 네네. 예, 그렇습니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수원, 창원, 고양, 용인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100만 미만은 100만 미만이죠. 그런 시는 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전주시, 천안시, 안양시, 김해시 등 11곳이 되는데 경기도가 아닌 비수도권에 있는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는 바로 우리 포항시를 비롯해서 청주, 전주, 천안, 김해 5군데가 되겠습니다. 바로 5군데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지역들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여기 해당되는 그 5개 시군 네. 국회의원 또 뭐 시장 군수들하고 이 국민 대토론을 갖다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 같은 데서는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고요.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특례시를 갖다가 지정할 때 반드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런 공감대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해당 지역들은 또 긍정적인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 특례시를 바라는 지역들로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또 그동안 어떤 제약이나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렇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제 시가 뭐 10,000명짜리 시도 있고 우리 포항시 같이 50만 또 100만이 넘는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자라면 그게 맞도록 옷을 갖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몸집은 커지는데 옷이 적게 되면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거의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도의 허가라든지 중앙의 허가를 받고 지시 감독을 받으면은
빠른 그런 행정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폭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신축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또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은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라든지 특히 많은 건축물 허가라든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문제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 또 개발 제한 구역 지역 및 해제 이런 것들 일일이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굉장히 늦어지고 또 도가 포항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항시의 경우는 특히 50만 인구도 그렇습니다. 면적이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1000평방킬로미터인 대도시이고 또 행정수요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포항시는 농업도 하고 수산업도 하고 첨단 분야 산업도 많고 산업단지도 있고 해양 항만도 있고 산림도 많고 또 노사관리 문제 우리는 해병대 군사행정까지 해야 되고요. 또 공항 해수욕장 행정수요가 매우 복잡 다양하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포항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내고 있고 이런 그 특례시가 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좀 제약과 불편함이 많은 것 좀 같아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그간의 불이익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특례시가 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우선 특례시가 되게 되면요, 19개의 그 도가 하는 기능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기능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구, 그리고, 정원,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커지게 돼서 규모의 도시를 갖추게 되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사무가 이제 도에서부터 이양되게 되면 많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지출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도세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만 도세도 우리 포항시가 직접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두들이고 있고 또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재정, 행정, 기구, 정원 이런 상의 특례를 받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경북 도내에서 도세를 많이 내는 우리 포항시가 또 특례시가 된다면 경북 전체 세수가 줄어들 테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도세 같은 거 갖다가 직접적으로 우리 시세가 되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행자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줄어든 만큼 국세를 갖다가 조정해서 띄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서울시에 보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 서울의 이제 그 재산세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전체 70~80% 걷어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 군데에서 재산세를 걷어가지고 50%는 세 군데에서 쓰고요. 나머지 50%는 갖다가 서울시 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만약 포항시가 우리가 이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지방소비세를 걷어가지고 많게 되면 50%는 포항시가 쓰고 50%는 도의 정원을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특히 행정 안전부에서 일반 교부세라고 각 시군에 배정하는 그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정부가 특례시를 인정한 만큼 다른 시군이 손해보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면서 논의해야 될 그런 과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국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었어요. 말씀하셨듯이 예.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날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되게 이제 비수도권에 이제 5개 시도에 시장 군수 또 국회의원들 또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네. 첫째는 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처럼 도시가 커지면 그에 걸맞는 기능과 권한이 부여되고 아이가 자라면 그게 맞는 옷을 입듯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는 근데 이런 특례시를 지정하는데 100만 이상이라는 인구를 갖다가 그대로 그것만은 기준을 해가지고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차별화해서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도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과연 특례시가 지정되었을 때는 어떤 기능과 권한을 갖다가 배분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런 기능과 권한이 배분됐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며 특례시가 되는 경우 거기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문제와 더불어서 기구, 그다음에 정원, 그다음에 직급이라 그러죠. 공무원의 네. 직급 상향 조정. 이런 문제는 어떤 상식 적정하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자칫 기초자치단체 간 서열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서열화는 전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왜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흘러 들어가는데 중간에 포도 놓아가지고 또 댐도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그걸 완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말입니다. 모든 우리 지방에 사람들이 인구가 전부 다 서울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듯이 바다 다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지방 소멸에 대비해서 각 권역별로 거점 도시, 우리 허브 도시가 있고 집중 도시, 콤팩트 도시랍니다. 이런 그 완충제 역할을 하는 광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은 우리 포항시 인근에 그 울진, 그다음에 영덕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그래도 포항이라는 도시가 있으니 거기 나와서 의료시설의 혜택, 교육의 혜택, 문화 그런 환경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말이면 다 블랙홀 다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서열화가 아니라 지역별로 그 소위 권역별 거점 도시를 형성해가지고 지역 주변과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한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건 바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그러면 이 특례시가 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시의 종류를 갖다 정하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가 특례시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내놓고 있고 거기는 50만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50만 이상의 그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제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개정 법률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률을 동시에 병합 심사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국회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안을 심의해가지고 만약 법안이 행정 안전위원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돼야겠죠. 그렇죠. 예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기준으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게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가 이걸 갖다가 공포하게 되게 되면은 이 법이 이제 발효가 되고 바로 우리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의원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 포항시 특례 지정은 포항 시민들의 수건입니다. 제가 그 19대 국회의원이 돼서 제1호 법률을 낸 법인데요. 그때 국회가 끝나서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마침 이번에 또 정부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를 지정하겠다고 해서 법을 내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거듭 드립니다만은 포항시가 특례시가 되면은 지역 채권 발행, 건축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9개 분야 대상 사무를 도에서 지정한 바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또 본청의 기구 정원이 늘고 직급도 상향되고 지방교육세, 취득세, 면허세, 지방 소비세 등이 우리 시세로 전환돼 가지고 재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항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위상과 그리고 포항시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포항 시민들 또 포항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만 MBC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특례시 지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